2022년 2월 28일 거룩한 일을 훗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일신교회 식구님과 더불어 이천 지역에 계신 어르신과 또한 이끌어가시는 귀분들 모시고 예배의 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얼마 전까만 해도 무덥고 지겨웠던 여름 날씨가 계속되었다나 벌써 처소를 지나 가을을 맞이하는 가을 계절을 느끼게 하는 아버지 날씨가 되었사옵나이다. 밖에는 햇빛이 쨍쨍 쬐어 들에 있는 많은 곡식들이 여물게 하는 좋은 날씨가 되었사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이 민족은 지금까지 수많은 외세의 침입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왔사옵나이다. 그러나 이 민족은 그 어느 한 나라도 침범하지 않고 홀로 외롭게 많은 것을 지켜오고 이루어왔사옵나이다. 60년 전 6.25를 통하여 이 민족은 다시 한번 질파육을 받아싸웠고 그 터 위에 이 민족의 저력으로 60여 년 동안에 많은 발전을 하여서 아버지 세계에 우뚝 서는 10위권 내에 있는 아버지 나라로 급성장하고 문화와 또한 경제와 모든 것이 세계 앞에 10위권 안으로 도약하게 됨을 감사드렸고 이거야말로 하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 이 민족인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그러나 아직도 경제적으로는 한반도 주위에 있는 4대 국을 통하여 어렵고 또한 이 민족이 어떻게 하면은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길을 되찾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알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이 민족은 다시 한번 슬기롭고 지혜롭게 4대 강국을 아버지 능가할 수 있는 아버지 이 민족이 되게끔 경제적으로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남북 아버지 통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다시금 세계의 동방에 우뚝 선 이 대한민국으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올 때 축복의 중심가정 선주의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울러 우리 모두가 존경해 맞이하는 고문dom령 총재님 천주성화 10주기를 맞이하여 일평생 평화와 통일의 선구자로서 삶을 사신 문선명 총재님과 그분의 업적을 기리며 그 유업을 이루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활동해 오신 한학자 총재님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변화로 일찍이 없었던 여러 분야에서 위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날 간인사는 문선명 총재께서 평소에 남겨주신 업적과 가르침이 이 같은 위기 시대에 어떤 비전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지속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결 더 나아가서 문 총재님의 업적과 그 지속 가능성을 직접 해석하시고 실천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한학자 총재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진행되고 있는 보고회는 참으로 의미 있고 뜻있는 자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총재님 양희분께서는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비전, 즉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순회하시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세계 평화 실현의 비전을 말씀하셨고, 많은 세계 정상국과 함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만나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 총재님 양희군의 비전에 적극 지지하며 함께 동참하고 계신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치, 종교, 학술, 경제, 언론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함께하고 계신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한반도 평화와 평화 세계 실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노력하고 하신 문선명 총재님과 그 유업을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으로 노력하고 계신 한학자 총재님의 뜻을 존중하며 코로나 등 여러 어려움에도 한 걸음에 달려와 총재님께 펼쳐진 다양한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 바쁜 일정을 뒤로 하시고 총재님의 비전에 따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강연을 해주실 송광석 우리 서울대 교수님께서는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중앙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모시고 세계평화와 통일운동의 비전과 활동 내용을 듣는 귀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는 문 총재님의 평화사상의 유업을 이어받아 한학자 총재님을 모시고 인류 한 가족이 평화 세계를 함께 이루어 나갔으면 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참석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사랑과 평화가 항상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강의하기 전에 아까 우리 총재님 영상, 그 성화 영상을 보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어떤 느낌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라고 지금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 문총재님께서 또 한학과 총재님께서 설립하신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우리 이제 가정연합이죠. 중학생 때 이렇게 인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기독교 신앙을 하는 집안이고 또 미션스쿨 다니던 학생이니까 통일교는 진짜 상정도 말아야 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런데 제가 그 기회가 돼가지고 이 통일 원리를 들었어요, 중학생 때. 그런데 그걸 듣고 나니까 학교에서 교목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나 교회에서 배웠던 그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만나서 왜 진실된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왜 잘못된 걸 가르쳐 줬습니까? 라고 해서 욕먹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를 들어오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박보일이라고 하는 분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또 성화하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문선영 총재님께서 70년대에 그 미국에 가셨을 때 미국은 이제 새롭게 각성해야 된다. 이걸 하면 되나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그렇게 막 전하시는데 한국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난한 나라죠. 그때는 정말 미국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전쟁에서 완전히 그 망한 나라, 그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나라, 그런 나라로 생각했을 텐데 그래도 안 나오네. 그래서 그 영상이 뭐냐면 그 미국의 그분이 6선인가 8선 국회의원인 프레이저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신데 이분이 좀 친소련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그 성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선영 총재님은 승공운동을 세계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박동선이라는 로비스트가 있었잖아요. 그분 미국에서 볼 때는 아주 나쁜 사람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한국 입장에서 한국을 위한 로비를 했던 사람이니까 우리에게는 뭐 나쁜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한국 정부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그 돈을 주고 뭐 하고 했다 해서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주 나쁜 나라, 아주 좀 뭐랄까 지저분한 나라, 왜 그런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미지가 생겼어요. 그때 이 프레이저 의원이 잘됐다. 눈꼴 사나운 한국에서 이 작은 나라에서 와가지고 미국이 잘못됐다. 미국은 이대로 가면 망한다. 미국은 불났다. 공산주의가 팽배한데 히피가 만연한데 이거를 지도할 이념도 없고 정신도 없고 이제 미국은 쇠락의 길을 간다라고 막 연설하고 다니시는 문 총재님 얼마나 보고 싶지 않은 존재겠습니까?
그래서 이 프레이저가 박동선 사건에 연결해가지고 문 총재님을 이제 쫓아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추방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열었는데, 그 청문회를 문 총재님을 대신해서 그 법적 그 대변 그 역할을 했던 게 박보일 회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참 유창한 영어로 그 프레이저라고 대담을 하는데, 오히려 프레이저 의원의 죄상, 정말 소련의 이익을 주고 미국의 국익을 해쳤던 프레이저의 그 죄상을 낱낱이 공개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 마지막 잠깐 물 한 잔 먹어야 되겠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위원장은 그 시간도 안 줘요. 뭐 답변할 시간도 안 주고 막 이러니까 15분을 주십시오. 뭐 그렇게 막 제발 내가 밤새라도 들을 테니까 그런 영상이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뭐 7분인가 8분인가 얼마를 얻어서 뭐 이제 하는데, 그 박보일 회장님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문선명 총재님이 미국에서 와서 한 일은 미국을 살리기 위한 일이었다. 국제공산주의에 맞서서 미국을 지키고 미국의 도덕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신 분인데, 위원장은 오히려 소련의 이익이 되는 일을 해왔고, 그리고 오히려 문선명 총재를 왜 내쫓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당신이 하여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영혼은 털옥만큼도 건드릴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은 마귀의 앞잡이다. 오히려 그 기세등등한 팔선의 외교국가 위원장을 향해서 그런 메시지를 하는 걸 제가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때 박보일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고 죄송합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이고 자랑스러운 통일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중학교 3학년이었던 16살 소년에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그 중3 말에 그런 걸 알게 되었고,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첫 수업에 우리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께서 다 한 명씩 나와서 자기 소개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한 명씩 나가서 하는데, 저는 나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저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고 자랑스러운 통일교인입니다. 이렇게 제 소개를 했습니다. 정말 이 짧은 영상에서는 알 수 없지만, 문 총재님은 일생 동안 6번의 감옥을 가셨습니다. 일제하에서 일본의 와세다 대학을 다닐 당시에 상해 임시정부를 몰래 도왔다는 그 도감이라는 책임을 졌던 그 이유로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2차례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됐는데, 문 총재님은 해방이 됐는데 만세를 부를 수가 없었다고 그러세요. 골방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해방이 진짜 해방이 되는 게 아니라 분단으로 갈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만세를 부를 수 없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쌀을 구하러 하루는 황해도 백천으로 트럭을 타고 가던 도중에, 그 황해도 백천이 해방 직후에 황해 38도선 그 이남이었잖아요. 황해도가 개성이 원래 38도 이남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쌀을 구하러 가던 도중에 음성을 들었답니다. 하나님의 음성. 어떤 음성인지 어떤 형태로 하는지 저는 모르지만 평양으로 가라. 그 메시지였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쌀을 구하러 가던 그 길을 멈추고 평양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미 북한은 김일성 정권이 수상으로 자리하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이 다 남쪽으로 탈출하는 시점에 오히려 서울 쪽에서 평양으로 왔으니 이건 이승만의 간첩 아니냐 해가지고 엄청난 옥고를 치르고 취조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되니까, 옥에서 죽으면 또 골치 아프니까 그냥 내놓은 겁니다. 그걸 그 문총재님을 따르던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가서 이 어른을 보니까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치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또 치료를 한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이제 다시 이렇게 소생을 하셨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게 정상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총재님은 하늘의 뜻이, 이 평양이 그 당시에 기독교의 완전히 아시아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그 기독교가 있던 곳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때 문총재님께서 또 이 말씀을 전하고 설파하시는데, 문총재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보통 그때 알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던 말씀보다도 더 차원이 높고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또 이단이라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고발해가지고 김일성 정권에서 다시 5년형을 언도받고 흥남 감옥으로 가셨습니다. 거기는 정말 그 흥남 질소 비료 공장에 가서 그냥 노동을 하는 그 감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빠르면 6개월, 아무리 길어도 2년 이상을 넘기지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2년 6개월을 버티던 가운데 유엔군이 6.25 전쟁이 일어났고 유엔군이 흥남을 폭격하면서 감옥이 무너지면서 탈출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탈출하면 빨리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문총재님은 거기서 탈출해서 남쪽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평양에 있는 식구들이 열몇 안 되는 교인들이 살아있는지 피난을 했는지 걱정이 되시니까 평양으로 가셨는데, 다 대부분 이제 피난을 갔고 다리가 부러진 박정화라는 사람이 못 간 거예요.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총재님이 자전거 하나를 구해가지고 그 박정화 씨를 태우고 또 업고, 길이 험한 데는 업고서 넘고, 또 같이 몇몇 동행하는 나이 드신 우리 또 할머니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 물이 지어 내려오면서 그 박정화라는 사람을 포항까지 집까지 데려다 주고 부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문경 세제가 얼마나 험합니까? 그거를 업고 넘으셔서 그 한 사람, 당신을 그래도 따랐던 제자라고 하는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 박정화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같은 죄수가 아니라 간수입니다. 간수. 감옥의 간수였는데 그 박정화라는 사람의 조상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문 선생은 정말 하늘의 아들이고 귀한 분이니까 그분을 너는 꼭 도와야 된다 그랬고, 그 꿈 때문에 이 사람이 그 감옥에서 문선영 총재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 인연으로 포항까지 오시고 이제 부산에서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신 거거든요. 그 이제 전쟁 끝나고 그 서울 서대문에 이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화여대 교수 양윤영 교수님 또 이런 교수님들이
2년이 돼가지고 학생들이 이 말씀을 많이 들으러 왔습니다. 그 말씀 들으러 왔는데 이화여대는 그 기독교 재단이잖아요. 감리교 재단에서 미국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데 학생들이 통일교에 가서 설교 듣고 다닌다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누구죠 이름이 아무튼 그 유명한 교수 김한근 총장님이시고 아니요 그분은 부총장이시고 아무튼 그때 그 다음 총장감으로 김영훈이라는 그 여자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분을 보낸 거예요. 가서 당신이 문선명 씨를 설득하고 학생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일주일 동안 가서 토론을 하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이 문 총재님이 옳습니다. 김한한 총장님도 문 총재님이 가는 길이 옳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그때 이제 박마리아 여사가 이기붕 부통령의 부인이시잖아요. 이화여대 부총장이 박마리아 여사고 남편은 부통령이시고 그래서 그때 많은 여대생들이 밤에 낮에는 못 오니까 밤에 와서 원리 듣고 새벽에 학교로 몰래 들어가서 또 학교 공부하고 이러니까 한밤중에 가서 못된 짓을 한다. 통일교회 가면 빨개 벗고 춤추고 음란 집단이고 이렇게 몰아가지고 문선명 총재를 서대문 감옥을 집어넣습니다. 아무리 조사해도 안 나오니까 40일 만에 무죄 석방을 했는데 딱 경향신문에 딱 요만하게 문선명 교주 무죄 석방 딱 기사는 이거 하나입니다. 그 뒤로 수십 년 동안 통일교회는 음란 집단 이렇게 욕먹고 그렇게 표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오랜 세월 지나 보니까 통일교회 교인들이 더 가정을 잘 지키고 더 순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가정들이고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또 무슨 일본에서 아베 총리 사건이 하나 있으면서 또 이제는 통일교회에 헌금 많이 냈던 것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제 또 막 해가지고 뭐 추정 60분인가 거기서도 뭐 이제 한다 그럽니다. 근데 저도 제 능력에 좀 오바되는 헌금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결혼하기 전에 제 집사람이 아직 가정 출발 안 했는데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헌금이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이거 기금이 필요한데 자기 400만 원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때 월급이 30만 원이었거든요. 2년치 월급이 600만 원인데 제 2년치 월급 다 줬습니다. 그것은 문선명 총재님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닙니다. 문 총재님이 2012년에 성화하시고 국세청에서 팀을 꾸린 겁니다. 통일교회가 돈이 많고 문선명 총재도 재산이 많으니까 세금을 빨리 추징해야 된다라고 해서 세금 팀이 달라붙었는데 단 한 건도 문선명 총재님이나 한학자 총재님 이름으로 된 재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우리 법인의 재산입니다. 문 총재님은 개인의 아주 작은 땅 하나가 예전에 뭐가 있었답니다. 그것마저도 재단으로 돌리라고 이미 그렇게 지시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그렇게 돈 많다는 통일교회가 왔는데 세금 0원입니다. 그분의 재산이 없으니까. 그분이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그 세계 지도자들, 요즘 종교 지도자들, 우리
그 월드 서밋 할 때 많이 오시잖아요. 종교 지도자들도. 그분들이 논의입니다. 나름대로 큰 교단의 지도자고 막 수십만을 이끈다고 하는 분들이 와서 문선명 총재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걸 보고 이분이야말로 진짜 성자구나. 통일교회야말로 헌금을 가장 제대로 쓰는 교회였구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저 솔직하게 이런 말하면 우리 정문기 목사님한테 미안하지만 우리가 들어오면서 조금 환경이 열악해요. 열악해요. 돈이 있다면 정말 돈 많은 교회 그 큰 성전들 짓고 다 서울에 가보고 뭐 어마어마한 것들 짓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돈이 없습니다. 그럼 돈을 어디다 쓰느냐? 정말 남북의 문제, 또 세계적인 문제, 그런 세계적인 이슈를 풀어가는데 중요한 일에 쓰셨던 겁니다. 이 총재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크니까 통일교회는 그냥 돈이 많고 엄청나게 신도들을 착취하고 있고 이상한 교회처럼 보려고 막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83년 9월 1일 다 기억하실 겁니다. 대항한 소련의 주의군은 저거 민항기를 가장한 미국의 그 쉽게 말하면 첩보 비행기일 수 있다라고 해서 요격을 했습니다. 269명이 전원 다 사망했습니다. 그때 그 사할린하고 일본 북해도 그 바다에 우리 좀 가족들이 가서 눈물 흘리면서 북한꽃을 던지는 모습입니다. 그 희생자들의 그 바다에 떨어진 유품이 흘러온 것이 일본 홋카이도, 북해도 최북단 와카나입니다. 그 와카나이에 고맙게도 일본 사람들도 기금을 내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항공도 기금을 내고 해가지고 저렇게 세계평화공원이 생겼고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종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높은 그 탑의 끝에가 이렇게 살짝 꺾여 있잖아요. 비행기 꼬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69명이고 16개 나라의 사람들이 그냥 한마디 말해보지도 못하고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이곳에서 매년 피스로드라는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세계평화공원에서 평화의 종을 치고 일본 최북단 와카나이에서 출발해서 대한민국 임진각까지 3,800km를 달리는 프로젝트를 2013년 시작했습니다. 그 동기는 바로 한학자 총재님께서 2013년 7월 23일 휴전협정, 6.25 전쟁 휴전협정 6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일본과 한국의 그 지도 위에 보면 조국 통일이라는 문선명 총재님의 희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날짜를 쓰시면서 이 종주기를 달고 저 북해도부터 임진각까지 또 세계를 향해서 평화운동을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일본에서 온 지도자들에게 정전 60주년을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애가 탑니까? 일본의 민단 총련이 이 한반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조국, 통일된 조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끔 2020년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조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조총련, 민단 이런 전체를 함께 참여하는 평화통일연합의 회원들에게 이 종주기를 주셨고 이 종주기에는 한학자 총재님과 문선명 총재님의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 또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그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자전거 2대가 남북 통일을 염원하면서 달렸습니다. 릴레이로 이제 달려갑니다. 비가 오든
40도의 폭염이 되든 달렸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의 남북 통일을 염원하면서 달리고 또 중간중간에 민단의 우리 교포도 제1동포도 탔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 참 밝은 표정으로 오카야마 시내를 달리고 이 종주기가 이제 해지죠. 그러나 여기에는 정말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일본의 우리 가정연합의 식구들의 그 정성이 더 담긴 8월 17일 동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우리 가정연합 지도자들이 사인을 하는데요. 그 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자기 이름을 담는 겁니다. 그만큼 일본의 많은 분들이 남북 통일을 염원해주고, 여기 보니까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되어 있는 거 보니까 조총련 간부 같아요, 그죠? 조총련들도 야 정말 대단하다. 일본 저 국회로부터 임진각까지 자전거를 타고 3,800km를 달린다.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모노세키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부산으로 이제 자전거를 싣고 이제 넘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일본에서부터 정말 남북 통일을 염원하면서 달리고 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KTX 타고 가가지고 부산역에 항에서 와 어서 오십시오 이러기에는 되게 미안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또 의리가 있고 정이 많은 민족인데 그냥 이렇게 맞이할 수는 없어서 그때 8월 20일 부산항으로 출발하는데 안 된다. 우리도 거기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8월 16일 날 4일 전에 인천 서해 관문에서 긴급하게 이 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꾸리다 보니까 5명밖에는 못 모았지만 독수리 오영재가 우리 지구를 지키듯이 독수리 오영재 5명이 이제 인천에서 부산을 향해 이제 달렸습니다. 이제 잠시 이제 여의도에서 출발식 갖고 달리는데 일본이 생각보다 빨리 오니까 우리가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갈 때는 밤을 새서 부산까지 가는데 그래야 다음날 아침에 9시쯤 들어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밤새 이렇게 달리는 겁니다. 지금 달려가는 이 사람들 중에 제일 뚱뚱하고 제일 자전거 못하는 제 맨 뒤에 사람이 저입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 전용 바지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 앞에 가는 사람들은 이 엉덩이에 그 자전거 타는 분들은요 엉덩이에 스포츠 이만한 거 달린 바지를 입는 거예요. 그래야 가랭이가 안 찢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몰라가지고 제일 얇은 바지 입고 탔는데 제가 이제 밀양에서 제가 합류를 했습니다. 일 때문에 일찍 못하고. 근데 이거를 타고 이 사람들을 보내고 나서 그 일하다가 저녁 때 좀 늦게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갑자기 웬 나이가 드신 여자분이신데 여보세요 했더니 그래 내가 누군지 아나? 그래서 누구신데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내 목소리를 잘 모르는구나. 그런데 한학자 총재님이셨습니다. 제가 이제 달려가는 거 그때 카톡이 처음 나와가지고 그 카톡을 그 비서실장이신 정원주 실장님한테 보냈습니다. 근데 아무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높으신 분들은 자전거 타는 정도는 관심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녁에 갔는데 갑자기 한학자 총재님 생전 처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 지금 어디쯤 달리니? 난 지금 집에서 지금 밥 먹으려고 하는 시간인데 근데 어떻게 대답을 할까? 근데 순간적으로 저는 안 타지만 아무튼 달리고 있으니까 어디쯤인지 모르지만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심해야 된다.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내려가서 밀양에서 자전거를 같이 이제 따라 다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잘 타는 사람이고 저는 이제 탕감하려고 우리 총재님께 진실을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서 이제 하는데 그 밀양 고개를 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걸 넘고 나서 제가 못 따라오니까 이 세 사람이 저를 딱 부르더니 송 총장님 미안하지만 할 말이 있대요. 뭡니까? 그랬더니 당신하고 우리가 같이 가면 우리도 지쳐서 못 간다고. 낙동강에 이제 진입했는데 미안하지만 자기들은 먼저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버렸습니다. 새벽 1시인데 제가 낙동강 오리알이 됐습니다. 진짜 혼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아프니까 또 내려서 걸어가 보니까 한 3시간 넘게 걸려가지고 4시 2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도착하잖아요. 일본에서 이렇게 맞이해가지고 조국 통일 탁 쓰고 오는 겁니다. 문선명 총재님의 그 남북 통일의 뜻을 제일동포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 동포들이 온 거죠. 제일 먼저 저희가 간 것은 부산에 있는 유엔군 추모공원입니다. 6.25 전쟁 때 이 16개국의 병사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유엔군 추모공원에 최연소 전사자가 있는데 호주에서 온 사람인데 몇 살인 줄 아세요? 16살입니다. 이 호주의 16살짜리 병사가 자기 형이 입대하는 걸 보고 나도 그 코리아라는 나라를 돕고 싶다라고 해서 왔는데 일주일 만에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런 희생에 참 보답해야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추모식을 갖고 다시 또 달려서 대전 현충원을 들려서 또 추모하고 서울 현충원을 또 들려서 그리고 이제 서울 현충원을 들려서 마지막으로 간 곳이 또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6.25 전쟁의 희생자가 대한민국에서 전사한 중공군과 북한군입니다. 북한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우리 민족이고 그 인민군이 끌고 가면 북한군이 된 거고 국군이 끌고 가면 국군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형제도 갈라져서 이 진영이 달라졌던 그 사람들의 유해가 파주시 적성면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까지 가서 당신들도 이제 회원받고 고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는데 국군 기무사에서 와가지고 당신들 뭐야? 어디서 왔어? 다 조사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했습니다. 다 회원해야 되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6.25 전쟁에 있을 수도 없었던 일이 벌어졌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한국 땅에 있는 중국군 유해를 가져가라. 보내주겠다. 정말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했고 중국이 정말 고맙게 이 유해들을 여러 차례에 거쳐서 갔습니다. 이 정말 우리가 알고 한 건 아닌데 정말 그런 정성을 들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무사의 그 감시하에서 했긴 했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걸 보고 아 정말 하늘이 이 피스로드에 함께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임진각에 도착하는 모습이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서 축하해주고 이렇게 만세도 불러주고 리트렌젤스까지 우리 한학자 총재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리트렌젤스의 축가도 듣고 일본에서 온 제일동포 평화통일 합창단도 참 임진각을 부르면서 눈물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거기 한학자 총재님이 그 총재님도 타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음은. 그런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문신출, 문신은 손자들을 보내가지고 마지막 종교에 동참을 시켰습니다. KBS, MBC 뭐 정말 뭐 연합뉴스, 뭐 그 다음에 AP, AFP 외신도 엄청나게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부터 한국 임진각까지 3,800km를 달리는 대장정을 일본 사람도 하고 한국 사람도 하고 제일교포도 하고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큰 감동이었는데 그 일주기 추모식 때 한학자 총재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3,800km를 달려서 일본 북해로부터 임진각까지 달린 이 종주로 한국과 일본이 하나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행진이 여기서 멈추지 말고 백두산을 넘어서 아시아로 세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백두산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백두산 천지에 가는데 이 현수막을 못 펴요. 중국에서는 백두산이 만에 가서 만세하시잖아요.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 만세하면 현행범으로 잡혀가지고 여권 뺏기고 벌금 내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수막을 그 우리 배너, 종주기 배너를 들고 와서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들고 하면 현수막 못 듭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그 50년 전원에게 여기에 조국통일 해가지고 그 종주기를 아예 옷에다 새기고 올라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학자 총재님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것이 2013년의 모습이었고요. 2014년에 14개 나라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120개 국가가 참여하는 정말 글로벌한 대회로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희망공에서 출발하고 칠레 산티아고에서 출발하는데 일본의 평화통일연합의 책임자는 아프리카 희망공에 가서 출발식을 같이 하고 저는 한국에서는 칠레 산티아고에 가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희망공의 출발식이죠. 맨 오른쪽에 들검은 사람이 일본의 성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남미 칠레 산티아고 대통령 궁합입니다. 산티아고 시장이 이 가운데 있는 여자들인데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배너를 보고 칠레 산티아고에서 한반도까지 가는 대장정의 출발지라고 하니까 적극 나서서 경찰까지 섭외해가지고 자전거 우리 한 30대가 가는데 경찰 오토바이가 6대가 와가지고 우리가 너무 심하게 왔구나. 그래가지고 2대가 돌아갔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졌고 아프리카 대륙은 이렇게 다 했습니다. 여기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남아공, 그 다음에 카메룬, 나이지리아, 베닌, 토고, 스와질랜드 모든 나라들이 아프리카가 다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니제르, 케냐, 콩고공화국, 에티오피아, 우간다, 뭐 라이베리아, 모로코 뭐 다 했습니다. 아프리카 전 나라가 다 했습니다. 이 운동이 참여했습니다. 남미 대륙, 칠레, 산티아고, 볼리비아,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베네수엘라 다 합니다. 네, 여기도 아시아 대륙도 다 참여하고 북미 대륙, 미국은 한 나라지만 사실은 대륙이잖아요. 그래서 라스베거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포클랜드, 시애틀 뭐 다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중미 대륙, 중남미에서도 다 하고 유럽에서도 체코, 지금 우크라이나 저 보통 봤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다 했습니다. 이렇게 다 거쳐가지고 유럽 대륙도 다 거쳐가지고 중동에서도 이스라엘과 레바논에서 하고 또 오세아니아 대륙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의 깃발이 넘어가서 일본도 종주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엔 본부에서도 이 피스로드 행사가 있었습니다. 대사들이 참가합니다. 그리고 93일 만에 도착한 곳이 서울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착식의 모습이고, DMZ 평화지대와 제5유엔 사무국 기원 피스로드. 그래서 15,000명이 자전거를 탔다. 그리고 세계 시민 30여만 명이 동참했다. 이런 기사가 뉴스로 정말 많이 보도됐습니다. 그 결과로 이 피스로드가 정말 광복 70주년이었거든요. 2015년에. 정부가 많은 프로젝트를 지원했는데 1등 최고의 프로젝트는 피스로드라고 해서 대통령 표창과 훈장을 이 피스로드가 받았습니다. 단체가 훈장을 받으면 깃발에다가 주더라고요. 깃발에다가. 그리고 저희들이 평양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2015년에 평양까지 갔습니다. 평양 가고 판문점까지 내려갔는데 한 일주일인가 얼마 안 전에 목함질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갖고 완전 차단되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오른쪽에 있는 두 러시아 젊은이들이 우리 가게 해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노래 하나만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북한의 안내원이 뭐 러시아 노래 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한국말로 우리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이 그때 그 참가했던 나라가 121개 국가인데 그 나라에서 전부 다 우리가 그 영어로 된 버전까지 해가지고 가사를 보내고 음악을 보냈습니다. 요즘은 1초 시대라 카톡 하나면 그냥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다 부른 거를 한 소절씩 따가지고 만든 노래가 120개국이 함께 부르는 통일의 노래. 그거 들으면 그냥 감동입니다. 그냥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해주고 요 맨 끝에 있는 한 여성분은 평양에서 근무하는 분입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이와다테라는 이 히로미라는 분인데 이분은 평양에 지금도 우리 세계평화센터가 있습니다. 통일그룹은 바로 평양 아주 중심부에 세계평화센터가 있고 그 세계평화센터에는 화상 상공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김정일이 문총리 우리 교회에다가 평양에 특별히 교회를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 교인도 없는데 교회를 지어들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총리님이 한 층만 교회로 쓰고 이걸 세계평화센터로 짓고 거기에 화상 상공시설을 다 갖춰서 앞으로 우리 이산가족의 상봉에 그 장소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그 정성과 노력으로 거기에 일하시는 분인데 2019년에는 우리가 드디어 평양을 이렇게 달렸습니다. 보시면 이 평양에 김일성, 김정일 사진 있죠? 피스로드가 거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2020년은 6.25 전쟁 70주년이었기 때문에 참전국 용사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종주단의 그 해부터는 이 참전국의 국기를 다 등에 새기고 매년 그렇게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올해가 피스로드가 이제 10년째가 되고 문선영 총재님의 성화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총재님이 간절히 바라셨던 남북 통일이 한반도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독일에서 세계대회를 출발해가지고 그 종주단이 한반도를 달리는 피스로드를 이번에 기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예전에 문선영 총재님이 가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 문효진 회장이 아들이 참 베를린 장벽을 붙들고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참 장벽을 무너뜨리자 세계 대학생들에게 호소하고 70개국 대학생들이 외쳤습니다. 그때 여기서 외쳤던 젊은이가 이 방 안에 2명이 있습니다. 바로 저하고 우리 정문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정말 독일이 329일 만에 통일됐어요. 베를린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2년 뒤에 이런 일이 막 벌어졌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329일 만에 통일이 됐는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헬무트 콜 독일 총리는 독일 땅에 없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적인 현장에 헬무트 콜은 없었습니다. 폴란드에서 바엔사 대통령하고 저녁 먹다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자신의 저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역사가 독일 민족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고 우리는 재빠르게 그 문 안으로 들어갔다. 하나님 독일 민족을 축복해 주소서 이렇게 썼습니다. 역사가 기회의 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근데 독일은 그 기회의 문을 잡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역사가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때를 잡지 못하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은 끝났어가 아니라 통일은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 길은 왔다가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소련 연방이 무너졌습니다. 이 동상은 레닌의 동상입니다. 리투아니아의 한 소녀가 레닌의 동상을 깔고 앉아 있는데 1년 전에 만일 내가 1년 후에는 레닌 동상 깔고 앉을 수 있겠지라고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감히 상상 못했을 겁니다. 지금 만수대 언덕에 있는 김일성 동상이 1년 후에 무너질 거라고 북한 주민이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소련 연방도 무너졌습니다. 레닌의 동상도 무너졌습니다.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보겠다 그러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늘이 함께해야 된다. 그래서 한학자 총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봅니다. 통일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함께해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만 하늘이 지성감천으로 도와주셔야 통일이 되는 것이다.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에 고르바초프가 그 베를린을 갔습니다. 저도 그해 베를린을 갔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설문이 있었냐면 독일 통일과 베를린 장벽 붕괴의 가장 결정적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설문이 독일 사람들에게 묻는 설문이 나왔는데 첫째는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 때문에 가능했다 이겁니다. 고르바초프가 그때 30만 군대가 동독에 있었는데도 소련 군대가 있었는데도 장벽 붕괴를 막지 않았습니다. 군대로 다시 막을 수 있는데 안 막았습니다. 그래서 장벽이 붕괴됐는데 통일은 왜 됐냐? 동독 사람들이 서독 사람처럼 잘 살고 싶은 강한 열망 때문에 됐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국제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역량상. 그러나 국제 정세의 변화로 한반도의 통일의 천운이 왔다 그랬을 때 북한 사람들이 동독 사람처럼 우리도 서독 사람처럼 잘 살고 싶으니까 서독으로 갈래? 이런 결정을 대한민국으로 갈래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에 와 있는 3만 명의 탈북민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다 가족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와서 너무 힘들고 고통받고 혜택 얻고 너무 불행하게 되면 한국보다는 차라리 중국하고 붙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먼저 온 탈북민들을 진짜 말로 먼저 온 통일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도와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한학자 총재님이 매년 탈북민 학생들, 고등학생들 수십 명 선정해가지고 장학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을 일본의 한일 해저터널 연수를 시키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돈만 받으면 그냥 어디서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게 아니라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일본의 현장과 한일 해저터널 그걸 보면서 큰 꿈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도 한학자 총재님밖에 없습니다. 그 돈을 누가 댈까요?
일본의 통일교회 식구들도 있고 한국의 식구들도 내는 겁니다. 우리가 내는 헌금은 그런 가치 있게 쓰이고 있다. 그걸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르바초프가 베를린 장벽과 독일 통일의 가장 결정적 원인이라고 독일 사람들은 말했는데 이분은 자기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레이건과 내가 1985년 군축협정에 서명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았다면 그 뒤 사태는 상상할 수 없다. 전쟁이 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레이건과 같이 군축을 하고 핵무기를 폐쇄하는데 합의했기 때문에 세계가 전쟁 없이 냉전이 끝날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레이건은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됐느냐? 레이건은 영화배우 출신이에요. 현직 대통령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 두 사람의 선거에서 레이건이 이긴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연세도 그때 지금 연세가 아니라 40몇 년 전에 연세로 70세에 대통령이 나온 분은 굉장히 고령입니다. 그런데 영화배우 출신에 또 연세도 많은 분이 대통령이 된다? 이거 장담 못합니다. 그때 뉴스월드라는 뉴욕의 신문을 통일그룹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선명 총재님이 박보희 사장을 보내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국제공산주의에 맞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당신 레이건 후보를 미국의 40대 대통령으로 결정하셨다. 이게 문 총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뭐 말씀 전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문 총재님은 큰 결심을 합니다. 선거 당일 전 미국으로 투표도 아직 안 했는데 레이건이 파격적으로 압승했다는 레이건 랜드 슬라이드. 땅이 랜드가 슬라이드 된다는 게 산사태입니다. 산사태처럼 압승했다는 기사를 투표해야 되는 날 당일날 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이건 엄청난 도박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냐? 40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선거인단 538명 중에 489명의 선거인단이 레이건을 찍었습니다. 영향을 확실하게 미친 겁니다. 내가 누굴 찍을까 고민하던 차에 레이건이 압승이야? 벌써 신문이 그렇게 나왔어? 그리고 레이건이 그 신문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TV 키면. 그러니까 선거인단이 마음을 바꾼 겁니다. 차라리 레이건이 된 거면 나도 레이건 찍었다라고 하고 다 알 테니까 나 거기에 올라타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 변심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레이건은 약속대로 소련의 핵무기를 무력화하는 우주 방위 전략을 발표합니다. 텔레비전 생중계로. 뭐냐? 인공위성에서 레이저 빔으로 소련의 핵무기를 소련 땅에서 요격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10개의 핵무기가 미국을 향하다가 초기에 소련 영토에서 2~3개만 요격돼도 소련은 절단나는 겁니다. 전쟁의 양상이 달라진 거죠. 이거를 하려면 민주당이, 그 당시 미국의 민주당이 하원, 상원 다 다수당이라 절대 안 도와줬습니다. 그때 이걸 도와줘야 될 힘은 국민밖에 없고 여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선명 총재님이 워싱턴 타임즈를 창간합니다. 이 워싱턴 타임즈가 미국 사람이 창간한 거로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분 문선명 총재가 창간합니다. 얼마나 많이 솔직히 들어가겠습니까? 그 돈을 한국 사람이 됐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국 사람이 됐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 겁니다. 일본의 통일 교민들이 참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문 총재님 하시는 일을 도왔던 겁니다. 우리 일본 우리 분들 위해서도 한번 격려해 봤습니다. 이 SDI가 발표되니까 고르바초프가 난리가 난 거예요. 소련도 미국처럼 인공위성 수십 개 띄우고 그거 개발해야 되는데 그럴 돈 없습니다. 레이건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군축이 아니라 오히려 군비 경쟁으로 가서 소련을 압박한 겁니다. 그랬더니 레이건, 고르바초프가 2번이나 정상회담을 요청하는데 SDI 취소해주면 소련의 유럽에 배치한
핵미사일을 뒤로 빼겠다고 제안했는데 레이건이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미국은 진짜 하는구나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런 방법은 뭡니까? 군축으로 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야 전쟁이 안 나죠. 돈을 안 쓰게 되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중장거리 핵미사일 50%를 감축하는 역사적인 회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냉전을 와해시키는 출발점이 된 거고, 고르바초프는 전쟁이 없으니까 유고의 소련 연방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 소련은 여러분의 국가에 원조 안 한다 이거예요. 소련 경제가 너무 어렵다. 대신에 간섭 안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헝가리가 국경을 열었어요. 그러면 동독에 살던 사람들이 서독으로는 바로 못 가는데 폴란드, 헝가리, 체코 이런 나라 가면 한 바퀴만 돌면 서독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1년에 수십만이 탈출하는 거예요. 보세요. 헝가리 국경까지 가서 차 버리고 가족들 뛰어나가잖아요. 헝가리를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동독 땅에서. 보세요. 이 아주머니의 애기 안고 있는 아주머니의 얼굴 표정을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는가. 북한 동포들이 이런 날이 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중국이 국경을 열어야 되는데 중국은 오히려 잡아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89년 11월 9일 동독이 긴급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우리 동독도 여행 자유화 조치를 하겠다 발표하는데 이 사람이 잘 몰랐어요. 이 샤무스키 대변인이 내용을. 사실은 그걸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막 물으니까 이 자료를 이렇게 보고 봐요. 영상 보면. 근데 뭐 안 써 있어.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오늘 이 시간부로 여행 자유화 조치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 실수입니다. 말 실수인데 그 순간 생중계로 보고 있던 동서독의 시민들이 여행 자유화 조치가 지금 이 시간부터 된 거야? 그럼 베를린 장벽 검문소 필요 없잖아. 이렇게 되고 몰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체크포인트 찰리라는 검문소인데 여기 미국 탱크가 소련군 탱크를 맞대고 있고 저쪽은 소련군 탱크가 미국 쪽을 동서 베를린 맞대고 있는 거예요. 베를린 장벽 없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유일하게. 검문소입니다. 이랬던 곳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맥도날드. 맥도날드. 제가 확실하게 검증해 주겠습니다. 이 사람이 저고 맥도날드는 이게 검문소입니다. 제가 요번에 베를린 피스로드 7월 27일 날 했잖아요. 여기 갔습니다. 가서 했던 모습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아직도 흔적이 있고 그런 모습들인데 여기서 우리 이제 한국에서 종주단들이 갔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들고 사진도 찍고 브란덴부르크 광장에서 막 전쟁을 멈춰라. 그리고 유럽의 전쟁,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그만하라.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한다는 그 스톱 워, 그다음에 한반도의 통일을 믿습니다. 이런 구호를 하고 행진을 했습니다. 행진. 여기 브란덴부르크 광장에서부터 독일 공화국 광장까지 가는데 이렇게 멋있죠? 박수 한번 좀 주세요. 이런 기간 뒤에 160개국 세계 종주단이 이제 발단식을 갖고 한국 종주를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했죠. 부산광역시. 여기 뭐 자세하게 못하겠습니다. 다 지도자들 뭐 다 나오시는 거죠. 시도에서. 전라남도 목포에서 출발하고 그다음에 경상남도 그다음에 여기 다 뭐 시장 도지사 이런 분 다 나옵니다. 광주광역시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그다음에 대구광역시 그다음에 전라북도 그다음에 충청남도 도청이죠. 그다음에 경상북도 이거 뭐 엄청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 그 다음에 충청북도,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출발한 평화팀은 문경세대를 거쳐서 올라가고 목포에서 출발한 통일팀은
괴산에서 올라가서 이하는곡의 정상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만난 겁니다, 지금. 그 이하는곡에 올라가는 게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젊은이들이 막 길을 쓰고 올라가는, 남자애들도 힘든데 여자 단원들이 이걸 올라갑니다. 다 외국인 유학생들입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을 도와주겠다고 달리고 있는 거예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어디 그런 쪽인 것 같아요. 네. 그 이하령곡의 고마운 것은 이하령곡의 정상에 문경을 대표해서 문경 시장님이 올라오고 이 충북에서는 괴산 군수가 올라와서 둘이 이 종주기를 이렇게 서로 맞바꾸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전거 2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 모든 기관과 정부와 또 행정안전부가 이 종주단에 예산을 댑니다. 5천만 원. 그리고 모든 지자체, 의회가 다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수해야 우리가 후원 명칭에 넣어줍니다. 피스로드는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경기 남부, 그 다음에 강원도 도청이죠. 그 다음에 경기 북부, 그리고 서울은 전쟁 기념관에서 했습니다. 전쟁을 이제 멈춰라 이런 메시지죠. 그리고 돌아서면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60개국 피스로드 종주단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지지합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로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서해 관문 인천에 도착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일부, 행정안전부가 정부 차원에서 공식 후원 기관이고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전 모든 지자체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우리에게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멋지죠? 모든 지자체만이 아니라 모든 시도의회가 똑같이 공문으로 접수합니다. 여기에 뭐 권영세 장관을 비롯해서 뭐 김영환, 뭐 김태훈 다 지사들 다 뭐 유명한 사람들 다 출전 100% 다 보냅니다. 그리고 유명한 국회의원들도 다 있죠. 마지막 저희들이 인진각에 이렇게 도착하면 종주 메달을 걸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더 갈 수 없잖아요. 그 인진각 철조망에 일본의 우리 제일동포들, 일본의 우리 가정연합 식구들이 정성을 다해서 적은 겁니다. 그 몇만 마리를 적어서 보내줘요. 1000마리만 적어도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게 종이학인데 몇만 마리를 적어서 보내주니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걸고 그 다음에 통일을 염원하면서 철조망을 잡고 이때 간절합니다. 왜? 자신들이 갑자기 철조망 간 게 아니라 저 부산부터 저 목포에서부터 이하령곡에 넘어서 그 힘든 과정을 왔기 때문에 기도가 간절하죠. 정말 통일이 되길 바라는 이 외국인 학생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세삼창을 하고 마지막으로 간 데가 가평군 여기 통일대장정인데요. 왜 가평군을 갔냐면 가평군에서는 이 피스로드가 정말 훌륭하다 해가지고 그 중심 도로를 평화로 피스로드라고 이름을 제정이 됐어요. 5월 3일인가. 그래서 거기에 이 제정식도 하고 그 기념식수도 하고 그런 행사가 지금 명예도로로 제정이 됐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피스로드를 통해서 전국 곳곳에 피스로드가 만들어져서 신평화로가 연결돼서 북한도 뚫고 가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문선명 총재님이 정말 원하셨던 남북 통일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총재님 묘소에 은양원 참배를 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축하 행사에서 제가 독일에서 가져온 그 베를린의 금장 접시하고 한국의 종주 메달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피스로드는 계속됐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될 건데 이천시에서도 고마운 것이 정말 감사한 것은 이 피스로드 전체의 가장 첫 번째 행사가 이천에서 했습니다. 뭐로 했냐?
말을 타고 했습니다. 말을 타고 우리가 지금까지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해가지고 인진가까지 위로 어째 남에서 북으로 가는 피스로드는 했지만 산이 험해가지고 동에서 서로 가는 피스로드는 자전거로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번 5월달에 우리 정문교의 상임고모님하고 그 김미애 우리 국민연합 회장님하고 다 그런 분들이 백지연 그 승마클럽 회장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강원도 고성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300-400km 이상 달려서 강화도에 만이산에 도착했고 동해물을 떠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합수식을 했습니다. 그런 이 올해의 엄청난 출발을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천시가 해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북통일과 세계 평화를 향한 피스로드는 문선명 총재님의 꿈이고 또 한학자 총재님의 간절한 기도고 우리 민족 모두 또 세계 모든 시민의 간절한 명언입니다. 그래서 피스로드 올해는 끝났지만 내년에 또 이천시에서 하게 될 때 모두 다 함께 동참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으고 기도해 주시면 베를린 장벽에 가서 우리가 이 장벽 무너진다고 외친 2년 뒤에 무너졌잖아요. 네? 역사는. 그리고 독일은 1년 만에 329일 만에 통일됐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천운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맨날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외치고 있는 이 민족을 하늘이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하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데 우리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또 우리가 남북통일에 대한 문 총재님의 그 꿈, 잊지 않고 함께 한학자 총재님을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또 자, 피스로드 파이팅 한번 하죠. 피스로드 화이팅! 이천시 피스로드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모든 세상을 지으셔서 인류의 부모가 되시고 만우주의 부모가 되시는 하늘 부모님, 모든 인류가 한 형제 자매로 평화와 행복의 세계에 살아야 될 오늘의 시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연결하기 위해 수많은 의인들을 보내주시고 종교 지도자들을 보내서 또한 하늘의 평화 세계를 지원하고자 많은 섭리를 펼쳐오신 하늘의 수고의 역사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이제 마지막 한때를 맞이하여 저희들 마음속에 본연의 마음을 가지고 참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사람을 위하고
또한 남한 사람은 남한 사람보다도 북한을 위하고 북한 사람은 북한 사람보다도 남한을 위하며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보다도 일본 사람을 위하고 서로가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참사랑 넘치는 모든 인류가 한 형제 한 식구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평화 이념을 중심 삼고 새로운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평화에 온 모든 식구들 위해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해 주시옵고 또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국회의원 연합을 통하고 세계 종교인 연합을 통해서 모든 정치인과 종교인 또한 경제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평화 세계를 실현해 나가고 있는 모든 운동 앞에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천 지역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과 모든 시민들이 평화의 시민으로 하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조국 통일의 한날을 맞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면서 축복 중심가정 정문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아뢰었습니다.